자, 꼭지적 특강 시즌 3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우리 범죄학 할 겁니다. 최근 시험에서 범죄학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경향성은 있습니다. 1차 시험은 한 3문제 정도가 나오고 2차 시험은 1문제나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범죄학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범죄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분류를 가지고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다음 중 사회 구조 원인론이냐 또는 사회 과정 원인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죠. 물론 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두 문자는 암기를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분류를 보고서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분류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사회 구조 원인론이 나옵니다. 자, 사회 구조 원인론은 말 그대로 사회 구조가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씩 봅시다. 아노미 이론은 멜튼이 주장한 이론인데, 디르켄과 멜튼이 주장한 이론인데, 사회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사회 구조를 이루는 질서가 붕괴된 그런 무규범 상태가 되면 범죄가 일어난다는 이론이죠. 문화 갈등 이론은 신세대와 기성세대 이렇게 사회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범죄가 일어난다는 이론이고요. 문화 전파 이론, 전체가 범죄로 물들어 있는 사회에서 앞 세대의 범죄 문화가 다음 세대의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게 문화 전파 이론이니까 이 역시도 사회 전체가 범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회 애체로는 예전에 농업사회일 때는 빈부격차가 적었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하나의 통일된 형태니까 상대적으로 범죄가 적었다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빈민가,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빈민가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게 사회 해체론이고 하위문화 이론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가 구조적으로 나뉘어지게 되니까 하위 문화 쪽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이론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사회 구조 원인론이 됩니다. 그 다음 사회 과정 원인론은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범죄의 원인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 사회 과정 원인론이 되죠. 사회 학습 이론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그 사회 속에서 범죄를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차별적이란 말들이 등장합니다. 요 차별적이란 말의 뜻은 범죄 문화와 접촉하는 사람, 맞부딪히는 사람도 있고요. 범죄 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다. 나뉘어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차별적 접촉 이론 또는 분화적 접촉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회 전체가 범죄로 물들어 있는 건 아니고 범죄로 물든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의 범죄 문화에 접촉하는 사람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범죄를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범죄를 적게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차별적 접촉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한때 우리나라의 영화가 조폭 영화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단 말이야. 그 영화를 본 아이들도 있고 안 본 청소년들도 있겠죠. 차별적이죠.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 본 청소년들은 그 영화 속에서 범죄를 학습하게 되고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사회학습 이론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입니다. 차별적 강화 이론, 내가 옆에 학교 학생들과 싸움을 하고 왔는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학교의 일진형들은 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니까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는 차별적, 나뉘어지는 거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서도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니까 강화되는 거죠. 범죄에서 강화되는 학습을 거치게 되는 게 사회학습 이론 중에 차별적 강화 이론이고 중화기술 이론도 청소년들이 그럴듯한 구실이나 이유를 내세워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변명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변명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걸 말하죠. 사회통제 이론에서는 사회적 유대가 강화되면 범죄가 적게 일어날 거다. 내 자아가 나의 기준이 명확하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될 거다. 동조성 전념 이론,
관습적 목표에 전념하고 동조하게 되면, 즉 사람의 도리를 잘 지켜나가게 되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고, 낙인이론, 염색이나 귀걸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보는 사회인들의 인식이 너 나쁜 놈이라고 도장을 찍으니까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사회통제이론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것과 달리 사회학습이론이나 사회과정이론과는 달리 상황이 그렇게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 상황적 범죄 원인론들도 있기 때문에 지문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사회학적 범죄 이론 중에 사회구조원인론, 사회구조원인론으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구조원인론이 뭐가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노미 이론이 있었고, 문화갈등 이론이 있었고요, 문화전파 이론이 있었고, 사회해체론이 있었고요, 하위문화 이론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첫 번째 보시면 잠재적 범죄자,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잠재적 범죄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피해자, 그리고 보호자가 부재하면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은 일상활동이론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미시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일상활동이론은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자라는 이야기니까 사회구조원인론이 아니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고, 사회적 결속과 유대가 약화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니까 결속과 유대를 강화시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회 유대 이론이고, 사회 유대 이론에 속하는 거고요. 이건 유대를 강화시키면 범죄가 적게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건 통제 이론에 속하는 거죠. 통제 이론에 속하는 거니까 사회 구조원인론이 앞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2번 가봅시다. 하류계층 청소년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은 목적은 있지만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좌절을 걷게 되고, 따라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갈등을 경험하면서 중류계층, 자기보다 높은 쪽에 대해서 적대적 반응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목표 달성이 어려우니까 우리끼리 하위 문화를 만들어 보자.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가 나뉘어지게 되고, 하위 문화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회 구조가 두 단계로 나뉘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사회 구조원인론 중에 하위 문화 이론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건 사회 구조원인론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문제 봅시다. 3번 질문 한번 봅시다. 사회규범의 붕괴로 무규범 상태가 되고, 아까 뭐 할 때 이야기했죠? 이거 아노미 이론 할 때 했었잖아요. 사회를 구조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규범,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면 그때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주 당연해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사회 구조가 붕괴됐다는 이야기니까 사회 구조원인론 중에 아노미 이론이 맞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고, 4번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 조직이 극도로 해체되었다. 사회 해체 이론이죠. 그래서 역시나 사회 구조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니까 범죄가 발생한다. 역시나 사회 구조원인론에서 사회 해체 이론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아까 봤던 것처럼 1번이 됩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각 범죄 이론, 통제 이론, 예방 이론의 내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분류도 일단 이해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한번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으시고, 제가 지금 문제를 풀이할 때 이게 왜 통제 이론인지 또는 이게 왜 구조원인론인지를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암기도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범죄학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주 보십시오. 자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합시다.